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마비됐던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 39개 서비스가 밤사이 추가로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시스템들은 복구에 2주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민원 업무가 시작되는 공공기관들에선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멈췄던 우체국 금융서비스와 디지털 원패스 시스템 등이 밤사이 추가로 복구됐습니다. 경찰 문자 서비스를 제외한 소방청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도 복구됐습니다. 이로써 오늘 0시 기준 중단된 정부 서비스 총 647개 중 39개가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과 복합 인증 시스템 서비스, 노인 맞춤형 돌봄 시스템 등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국정자원 대전 본부 건물에서 직접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2층에서 4층 사이 전산실에 항원 항습기가 복구돼 차례대로 서비스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5층 전산실에 96개 서비스 시스템은 화재로 전소돼 복구에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소된 서비스 시스템 중엔 현재 먹통이 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또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 등 핵심 시스템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받는 정부24,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복지로, 조달청 나라장터 등도 모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면서 민원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높을수록 우선순위를 둬 복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행안부 측에 중단된 647개 서비스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 측은 각각 전원을 켜보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 취합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예정된 국회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인데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출석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장짜리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아직 안 끝나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근거 법률들을 열거했습니다.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법 8조와 국회법 37조 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 이흥구, 이수견, 박영재 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난 5월 파기환송심 직후에도 대법관들은 이번에 낸 것과 비슷한 의견서를 국회에 내고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하더라도 여당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버티기에 재판 개입 의혹 규명이 늦어지면서 여당 일각에선 동행명령장 발부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한 달간 한강버스에 승객을 태우지 않고 시범 운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운항 열흘 만에 4차례 선박 결함이 발견돼 한강버스는 운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버스 마곡 선착장. 휴일을 맞아 한강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내판에는 손글씨로 오후 3차례,
축소 운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체 4척 가운데 절반인 2척이 운항을 멈춘 겁니다. 서울시는 오전 출항 준비 과정에서 정비 필요 사항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보도 자료를 내고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안정을 위한 시범 운항을 한 달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사이 4차례 고장이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약 한 달간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으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습니다. 지난 22일엔 선박 전기 개통 이상으로 강 항복판에서 회항하거나 출발하지 못했고 26일엔 방향타 작동 이상으로 선착장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어제는 2척이 정비가 필요하다며 출항하지 못한 겁니다. 과연 성공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막 고장으로 인해서 쉬니까 조금 주민으로서는 좀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아요. 한강버스 사업을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신생 업체에 맡길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해서 누구의 책임인지 네. 어떻게 이런 문제 있는 업체가 그때 당시에 선정이 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한 달간 점검 후 선박을 추가로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여 시민 편의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교회에서 총격이 발생해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총격 이후 교회 방화까지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요일 오전 한창 예배가 진행 중이던 교회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건물에서는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다급하게 추가 지원을 요청합니다. I need manpower up here ASAP. I have people trapped in the building. Repeat, people trapped in the building. We got children inside too. 화재가 발생한 곳은 미국 미시간주의 소도시 그랜드블랑의 모르몬교 교회로 이곳에서는 불이 나기 직전 총격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이 픽업 트럭으로 교회 정문을 들이받은 뒤 차량에서 내려 소총을 난사했으며 이후 고의로 교회에 불을 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총격으로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d we do believe that there was people up there that were near that fire and they were unable to get out of the church.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고 숨진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주거지를 수색하며 범행 동기 조사에 나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용의자는 사망했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것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유행병은 즉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등 종교시설을 표적으로 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